60, 80세라면 걷는 대신 이렇게 하세요. 나이가 들면 몸이 느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약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력 약화와 관절 통증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몇 년 전보다 더 강해진 느낌을 받게 해줄 수 있는 5가지 특별한 기능성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65세에서 80세 사이의 성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획기적인 기능성 운동 5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을 아프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헬스장 운동이 아닙니다. 대신 이 동작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장을 보는 것, 손주들과 노는 것까지 여러분의 몸이 매일 실제로 해야 하는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운동들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생활 활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근력을 키우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관절 통증을 예방하며 부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노년층을 전문으로 지도해온 공인 퍼스널 트레이너이며 이 운동들이 수백 명의 제 고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만약 예전에는 쉬웠던 일상 활동이 힘겨워졌거나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까 걱정된다면 이 영상이 더 나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5가지 강력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운동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운동을 너무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고립된 근육군이나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은 러닝머신 위에서 몇 시간을 보내거나 이두근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운동들이 여러분이 매일 필요로 하는 복합적이고 협응적인 움직임을 위해 신체를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능성 운동은 다릅니다. 이 운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움직임을 모방하고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운동들을 마스터하면 헬스장에서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 밖의 모든 활동을 더 쉽고 안전하며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5가지 운동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움직임 패턴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하게 일어서고 앉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동작으로 넘어가고 물건을 뻗어잡고 들고 옮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각 운동은 현재 체력 수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며 제가 안전하게 발전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제 막 운동을 시작했든 수년간 활동적으로 지내왔든 이 동작들은 여러분의 현재 수준에 맞춰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운동 1.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 우리의 첫 번째 기능성 운동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이 숙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움직임일 것입니다. 바로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입니다. 이 한 가지 운동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앞으로 몇 년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침대에서부터 저녁에 좋아하는 의자까지 이 움직임은 매일 수십 번 일어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작에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팔로 몸을 밀어 올리거나 낮은 의자를 아예 피하기도 합니다. 이 운동은 그것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은 주로 대퇴사두근, 둥근, 코어 근육을 강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실생활에 필요한 방식으로 이 근육 그룹들을 협응시키는 법을 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을 고립시키는 레그 프레스 머신과 달리 이 움직임은 온몸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기본적인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엉덩이 너비 정도로 벌립니다. 무릎은 대략 90도 각도가 되어야 합니다. 손은 가슴 위로 교차시키거나 허벅지 위에 두고 팔걸이에 두지 마세요. 이제 엉덩이부터 앞으로 살짝 숙이되 가슴은 펴고 등은 곧게 유지하세요. 이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무게중심을 발 위로 이동시켜 동작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로 힘을 주어 몸을 위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한 번에 일어서세요. 핵심은 이 동작을 느리고 통제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어설 때 약 3초, 다시 앉을 때 3초가 걸리도록 하세요. 이렇게 통제된 속도는 전체 가동 범위에 걸쳐 근력을 키우고 균형과 협응력을 향상시킵니다. 기본 버전이 어렵다면 완전한 동작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3가지 변형 동작이 있습니다. 첫째, 식탁 의자처럼 더 높은 의자를 사용하거나 현재 의자에 쿠션을 추가하세요. 시작 위치가 높을수록 동작이 훨씬 쉬워집니다. 둘째, 손을 허벅지에 대고 가볍게 밀어 동작을 도울 수 있습니다. 힘이 세지면 점차 손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여 팔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셋째, 등을 벽에 대고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지지력을 제공하고 움직임 패턴을 배우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전할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해 운동 강도를 높이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 테이블이나 발 받침대처럼 더 낮은 의자를 사용하면 더 많은 힘과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또는 한 발을 땅에서 살짝 떼고 동작을 수행하는 한 발 버전을 시도해 보세요. 양보다 질에 집중하며 8회에서 12회씩 3세트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힘이 세지면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더 어려운 변형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인 18세 김영희님은 우리가 함께 운동을 시작했을 때 안락의자 팔걸이를 사용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 동작을 단 6주 동안 연습한 후 그녀는 어떤 의자에서든 자신감 있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낮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식당이든 극장이든 손주들의 운동 경기에서든 어디서나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동 뒤 일상 기능을 위한 변형 스쿼트. 2번째 기능성 운동은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에서 배운 것을 직접적으로 활용합니다. 바로 변형 스쿼트이며 이 운동은 여러분이 물건을 짚고 낮은 선반의 물건에 손을 뻗고 계단과 보도블럭을 자신감 있게 오르내리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전통적인 스쿼트는 특히 무릎이나 엉덩이 문제가 있는 노년층에게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 스쿼트는 다릅니다. 일반 스쿼트의 모든 이점을 제공하면서도 관절에 훨씬 부드럽고 일상 활동에 더 잘 적용됩니다. 변형 스쿼트는 첫 번째 운동과 동일한 근육 그룹을 강화하지만 깊이와 가동 범위라는 중요한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 동작은 정원 가꾸기, 바닥에서 물건 짚기, 차에 타고 내리기와 같은 활동을 위해 몸을 준비시킵니다. 기본적인 변형 스쿼트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엉덩이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발가락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섭니다. 양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편 채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너무 멀리 있는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밀면서 동작을 시작하세요. 이 엉덩이 경첩 움직임은 둔근을 사용하게 하고 무릎을 보호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발가락 방향을 따라가도록 유지하세요.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처음에는 몇 인치에 불과할 수 있으며 이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목표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려면 발로 바닥을 밀고 엉덩이를 앞으로 민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동작 동안 가슴을 펴고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세요. 운동 중에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기본 스쿼트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몇 가지 변형 동작이 있습니다. 첫째, 박스 스쿼트를 시도해보세요. 뒤에 있는 튼튼한 의자나 벤치에 닿을 때까지 스쿼트를 한 다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제공하고 적절한 깊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벼운 지지를 위해 조리대나 튼튼한 테이블을 사용하세요. 손가락 끝을 표면에 대고 꽉 잡지 말고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힘이 세지면 점차 이 지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세요. 셋째, 벽 스쿼트를 시도해보세요. 등을 벽에 대고 서서 몇 인치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지를 제공하고 균형에 대한 걱정 없이 움직임 패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전할 준비가 된 분들은 스쿼트의 깊이를 점차 늘리거나 힘을 키우기 위해 맨 아래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하거나 스쿼트를 하면서 한 팔을 앞으로 뻗어 물건을 짚는 동작을 모방하는 한팔 뻗기 스쿼트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에 집중하며 8회에서 10회씩 2세트로 시작하세요. 특히 이러한 움직임 패턴을 배울 때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가 준비되면 계속해주세요. 나머지 3가지 운동인 균형을 향상시키는 한발서기, 기능적인 팔 뻗기 운동, 코어를 강화하는 데드버그 동작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운동 3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한발서기. 세 번째 기능성 운동은 65세 이상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려사항 중 하나인 균형과 낙상 예방을 다룹니다. 한발서기는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독립성과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또는 단순히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은 잠시 한 발로 서게 됩니다. 이 움직임은 옷을 입을 때, 욕조에 들어갈 때 또는 주차장이나 등산로와 같은 고르지 않은 표면을 다닐 때도 일어납니다. 이 기본적인 움직임 패턴을 강화함으로써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한 발 서기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단련시킵니다. 이는 전체 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도록 도전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코어 근육을 사용하며 낙상 예방에 중요한 발목, 무릎, 엉덩이,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을 강화합니다. 기본적인 한발 서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할 경우 가볍게 지지할 수 있는 튼튼한 의자, 조리대 또는 벽 옆에 서서 시작하세요.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킨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체중을 오른쪽 다리로 옮기고 그 무릎은 잠그지 말고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세요. 왼쪽 발을 땅에서 몇 인치만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높이 들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에서 1, 2인치만 떼어도 균형 시스템에 충분한 도전이 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앞쪽에 고정된 지점에 집중하세요. 서 있는 다리는 뻣뻣하지 않게 강하게 유지하고 몸이 중심을 찾는 동안 작은 조정을 허용하세요. 목표는 현재 능력에 따라 이 자세를 10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성공 비결은 보수적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5초 동안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30초 동안 쉽게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배울 때 안정적인 표면에 가볍게 손가락 끝으로 지지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일입니다. 이 지지를 목발이 아닌 안전망으로 생각하세요.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만 접촉하되 가능한 한적기에 의존하도록 스스로에게 도전하세요. 기본적인 한발 서기가 지금 너무 어렵다면 균형 감각을 점진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될 3가지 변형 동작이 있습니다.
첫째, 발가락 탭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발을 완전히 땅에서 떼는 대신 발 뒤꿈치는 바닥에 둔 채 발가락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에 대한 도전을 줄이면서도 안정화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둘째, 체중 이동을 연습하세요. 양발을 바닥에 대고 서서 단순히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기며 각 측면에서 5초에서 10초 동안 체중 이동을 유지하세요. 이것은 다른 발을 들어 올리는 추가적인 도전 없이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 느낌을 몸에 가르칩니다. 셋째, 지지된 한발서기를 사용하세요. 운동 내내 한 손을 안정적인 표면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지 없이 하는 버전으로 진행하기 전에 움직임 패턴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운동을 발전시킬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해 균형 시스템에 계속 도전할 몇 가지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한 발 서기를 하는 동안 눈을 감아보세요. 이것은 시각적 입력을 제거하고 몸의 위치와 균형에 대한 내부 감각인 고유 수용성 감각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머리를 움직이며 한 발 서기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머리를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주위를 둘러봐야 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모방합니다. 또 다른 도전적인 발전 단계는 베개나 밸런스 패드와 같은 불안정한 표면에서 한 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난이도를 더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고르지 않은 표면을 더 가깝게 모방합니다. 이 운동을 매일 2번, 각 다리에 한 번씩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작하여 매주 5초씩 유지 시간을 점차 늘려가세요. 대부분의 제 고객들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불과 몇 주 만에 10초 유지에서 30초 유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 고객인 72세 박순자님은 정원에서 가볍게 넘어진 후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녀는 지지된 한 발 서기로 시작하여 발가락을 3초 이상 땅에서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2달간의 매일 연습 후 그녀는 아무런 지지 없이 한 발로 45초 동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정원을 즐길 자신감을 되찾았고 심지어 동네 주변에서 저녁 산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운동 4. 기능적인 팔 뻗기 및 물건 들기 동작. 네 번째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장 흔한 일상 활동 중 하나인 물건에 손을 뻗고 들어 올리는 것을 다룹니다. 높은 선반에서 접시를 꺼내든 바구니에서 빨랫감을 짚든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든 이 기능적인 팔 뻗기 운동은 이러한 작업들을 더 안전하고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뻗고 들어 올릴 때 보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개발합니다. 머리 위로 뻗을 때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물건을 집을 때 등을 둥글게 말거나 특정 움직임을 아예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은 모든 방향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뻗기 위한 적절한 역학을 몸에 가르칩니다. 기능적인 팔 뻗기 동작은 실생활에서처럼 여러 근육 그룹이 함께 작동하도록 통합합니다. 안정성을 위해 코어를 강화하고 머리 위로 뻗기 위한 어깨 가동성을 향상시키며 바닥 수준의 활동을 위한 엉덩이 유연성을 높이고 모든 움직임 동안 적절한 척추 정렬을 가르칩니다. 높은 선반이나 찬장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머리 위로 팔 뻗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코어에 부드럽게 힘을 주고 어깨는 편안하게 한 상태로 서세요. 한 팔을 머리 위로 뻗으며 높은 선반에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시작하세요. 위로 뻗을 때 단지 팔을 드는 것이 아니라 척추를 통해 길게 느린다고 생각하세요. 등을 지지하기 위해 코어에 힘을 주고 발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야 합니다. 23초 동안 뻗은 자세를 유지한 다음 천천히 팔을 다시 내리세요. 핵심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뻗을 수 있는 만큼만 높이 뻗는 것입니다.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발끝으로 일어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너무 멀리 뻗은 것입니다.
편안한 범위 내에서 운동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늘려가세요. 다음으로 식기세척기를 채우거나 차 안으로 손을 뻗는 것과 같은 활동을 준비하는 앞으로 팔 뻗기를 연습해 봅시다. 같은 서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여 앞에 있는 테이블에 무언가를 놓는 것처럼 한 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으세요. 앞으로 뻗을 때 변형 스쿼트에서처럼 엉덩이가 뒤로 약간 경첩처럼 접히도록 하세요. 이것은 척추를 안전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유지시켜 줍니다. 무릎은 약간 구부릴 수 있으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이 발 뒤꿈치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물건을 짚는데 중요한 바닥으로 팔 뻗기입니다. 이 움직임은 스쿼트의 요소와 앞으로 팔 뻗기를 결합합니다. 변형 스쿼트를 수행하며 시작하되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닥에서 무언가를 짚는 것처럼 한 팔을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뻗으세요. 이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내내 고든 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쿼트에서 배운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밀고 가슴을 펴는 것을 생각하세요. 더 아래로 뻗기 위해 절대로 등을 둥글게 말지 마세요.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바닥에 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신의 범위 내에서 운동하고 점차 유연성을 향상시키세요. 이러한 팔 뻗기 동작 중 어느 것이라도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변형 동작들이 있습니다. 머리 위로 뻗는 경우 등이 잘 받쳐지는 의자에 앉아서 시도해 보세요. 이것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균형에 대한 걱정 없이 팔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 밑 바닥으로 뻗는 경우 뻗지 않는 손으로 조리대를 가볍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임 패턴을 배우는 동안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더 짧은 가동 범위로 이러한 움직임을 연습하고 더 편안해지면 점차 뻗는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도전을 할 준비가 된 분들은 머리 위, 앞으로, 옆으로 뻗기를 흐르는 순서대로 결합하는 다방향 뻗기를 시도해 보세요. 또한 0, 5에서 1kg 정도의 덤벨이나 물병과 같은 가벼운 무게를 추가하여 강화 요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전 단계는 한 발로 서서 이러한 뻗기 동작 중 하나를 수행하는 한발 뻗기입니다. 이것은 균형과 협응력에 대한 도전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뻗기 동작을 서킷으로 연습하세요. 각 팔로 머리 위로 5회 뻗기, 각 팔로 앞으로 5회 뻗기, 각 팔로 바닥으로 5회 뻗기. 각 운동 사이에 30초간 휴식하고 서킷을 23회 반복하세요. 69세 고객인 이철수님은 높은 선반에 있는 상자의 손을 뻗다가 허리를 다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리 위로 뻗을 때마다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뻗기 역학을 배우고 6주 동안 매일 연습한 후 그는 허리 통증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뻗고 들어야 하는 집안 개조 프로젝트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동, 5호 코어를 강화하는 데드버그 동작. 우리의 마지막 기능성 운동은 이름이 특이할 수 있지만 데드버그 동작은 우리가 다룬 다른 모든 움직임의 기초가 되는 코어 근력과 안정성을 구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강하고 안정적인 코어는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안전하고 통증 없는 움직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코어는 단순히 복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위쪽의 횡격막에서부터 아래쪽의 골반접까지 척추를 둘러싸고 지지하는 모든 근육을 포함합니다. 이 근육들은 팔과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코어 근육은 종종 약해지고 협응력이 떨어져 허리 통증, 나쁜 자세, 부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데드버그 운동은 이 근육들이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도전받으면서 효과적으로 함께 작동하도록 가르칩니다. 데드버그의 장점은 코어가 가장 중요한 임무, 즉 팔다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척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걷거나 무언가를 잡으려 손을 뻗거나 복잡한 움직임을 수행할 때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데드버그 운동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가 매트나 카펫이 깔린 바닥과 같은 편안한 표면에 등을 대고 누워서 시작하세요.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발을 땅에서 들어 허벅지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하세요. 팔은 천장을 향해 똑바로 뻗으세요. 허리 아랫부분을 바닥으로 부드럽게 누르고 코어 근육에 힘을 주세요. 이것이 시작 자세이며 이 척추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바닥을 향해 천천히 뻗는 동시에 왼쪽 다리를 앞으로 똑바로 뻗으세요. 천천히 그리고 통제해 움직이며 뻗은 자세에 도달하는 데 약 34초가 걸리도록 하세요. 팔은 머리 뒤 바닥에 거의 닿아야 하고 다리는 앞쪽 바닥 바로 위에서 맴돌아야 합니다. 이 자세를 2초 동안 유지한 다음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오세요.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전체 움직임 동안 허리 아랫부분이 바닥에 부드럽게 눌리는 압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등이 바닥에서 아치 모양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면 너무 멀리 움직인 것입니다. 가동 범위를 줄이고 코어에 힘을 주는 데 집중하세요.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로 움직임을 반복하며 항상 반대쪽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세요. 이 교차 패턴 움직임은 걷기 및 다른 많은 일상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협응 패턴을 모방합니다. 완전한 데드버그 동작이 지금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몇 가지 변형 동작이 있습니다. 양발을 바닥에 댄 채 팔만 움직이는 연습부터 시작하여 한 번에 한 팔씩 머리 위로 움직여 보세요. 또한 양팔은 고정한 채 다리만 움직이는 연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형을 선택하든 그 안정적인 척추 위치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또 다른 유용한 변형은 가동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팔을 바닥까지 완전히 뻗는 대신 절반만 내리세요. 마찬가지로 다리를 완전히 똑바로 뻗는 대신 일부만 뻗으세요. 이 운동을 발전시킬 준비가 된 분들은 뻗은 자세를 최대 10초까지 더 오래 유지해 보세요. 또한 움직임을 더욱 느리게 하여 뻗은 자세에 도달하는데 56초, 시작 자세로 돌아오는데 56초가 걸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급 변형은 저항 밴드를 이용한 데드버그로 손과 발 사이에 가벼운 저항 밴드를 잡고 코어 근육에 추가적인 도전을 만듭니다. 각 측면에 58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많은 반복 횟수보다는 완벽한 자세에 집중하세요. 힘과 협응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각 측면당 청기 5회 반복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주 34회 연습하면 불과 몇 주 안에 자세, 허리 편안함, 전반적인 안정성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66세 고객인 최수진님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몇 분 이상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기능성 운동과 함께 데드버그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킨 후 한 달 안에 허리 통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허리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요리와 정원, 가꾸기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실제 적용. 이제 이 5가지 강력한 기능성 운동을 배웠으니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루틴으로 함께 엮어봅시다.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스케줄로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세션 사이에 휴식기를 두고 주 3회 이 운동들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시작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분간의 준비 운동으로 시작한 다음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변형 스쿼트 8회, 각 다리로 20초간 한 발 서기, 각 방향으로 5회 팔 뻗기, 각 측면으로 6회 데드버그를 하세요. 강도보다는 완벽한 자세에 집중하세요. 각 운동을 한 세트로 시작한 다음 편안해지면 점차 두 번째 세트를 추가하세요. 매주 작은 개선을 이루세요. 한 발 서기를 5초 더 길게 하거나 1인치 더 깊게 스쿼트 하거나 한 번 더 반복하는 식으로요. 핵심은 이러한 움직임 패턴을 일상생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서기 기술을 사용하세요. 무언가를 집을 때 스쿼트와 팔 뻗기 원칙을 적용하세요. 이것은 일상활동을 근력 강화 기회로 바꿉니다. 기대 효과. 2주 안에 자신감과 신체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근력과 균형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3개월이 되면 일상 활동이 더 쉬워지고 관절 불편함이 감소할 것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꾸준한 연습 후에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손주들과 더 활발하게 놀고 자신감 있게 여행하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 성인도 상당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평생 동안 적응하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안전은 어떤가요? 모든 운동은 조절할 수 있고 지지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세요. 적절한 기능성 운동으로 인한 위험은 허약함과 컨디션, 저하로 인한 위험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지만 기능성 운동은 대부분의 질환에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핵심은 조절과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기.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운동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바로 해보세요. 앉아 있다면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을 연습하세요. 서 있다면 지지를 받으며 한 발 서기를 시도해보세요. 이 단 하나의 행동이 성공에 필요한 습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운동과 반복 횟수를 간단히 기록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각 세션 전후의 느낌을 기록하세요. 이 기록은 여러분의 개선 사항을 문서화하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기능성 피트니스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모든 반복은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성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입니다. 이 운동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노화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거나 똑똑한 기능성 운동을 통해 통제권을 잡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고객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삶의 질에 대한 장기 투자임을 이해하고 시작했으며 꾸준히 해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더 강하고 유능해질 수 있지만 오직 오늘 시작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건강한 노년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이 운동들이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어떤 운동이 가장 기대되는지 또는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강하고 유능한 자신이 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평생 동안 움직이고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능적인 훈련을 제공하면 몸은 수년간의 통증 없고 독립적이며 즐거운 삶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게 나이 들고 인생을 최대한으로 사는 더 많은 방법을 탐구하는 곳에서 뵙겠습니다.